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the main catheter has been closed. Please discontinue the use of all cellular phones. In command today is Captain Brett, assisted by First Officer Tom. My name is Judy back here, and Flight Attendant Adam up front will be assisting you in the cabin this afternoon. In preparation for departure, be sure all carry-on items are stowed underneath the seat or in the overhead bin, and on all seat backs tray tables in the upright and locked position. Because of our interest in safety, we would like to take a few moments to explain to you the use of emergency equipment on board the Canada Air Regional Jet 900 series. Thank you. 정신없이 잠을 자다 눈을 떴다. 승무원이 다가와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넨다. 일어나셨어요? 네. 음료 필요하실까요? 네, 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멍하게 기내안을 바라봤다. 내가 지금 미국을 가고 있지. 얼마나 남았을까? 긴 비행 시간에 지쳐있던 서진은 도착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다. 창문의 블라인드를 열자 밝은 햇살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캄캄한 밤하늘이었다. 다시 닫고 멍하니 기내 천정을 바라봤다. 승무원이 물 한 잔을 서비스했다. 도착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려다 그냥 참기로 했다. 다시 서울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다 문득 사무관이 가져다준 봉투가 궁금해졌다. 봉투를 꺼내어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류에는 현지에서 만날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업무가 상세히 적혀 있고 서진의 업무는 그들 중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밝혀내고 외무부로 보고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서진은 궁금해졌다. 검사가 외무부 일을 도와주는 임무가 있는지. 자세히 보다 보니 그들은 고위 공직자였고 그들의 잘못을 밝혀 본국으로 소환 조치 및 기소하는 업무였다. 이런 건 국정원이나 하는 일 아닐까? 어차피 국정원으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진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자신이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지. 무섭게 서진의 배경을 캐던 지검장이 급하게 쪽지를 보낸 것도 이상하고 파격적인 업무와 혜택.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았다. 그래, 어차피 가보면 알게 되겠지. 기내 서비스로 영화 한 편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어머니가 전화 수화기를 붙잡고 누군가를 추궁하고 있었다. 이보세요. 그분을 한번 뵙게 해달라는데 안 되나요? 수화기 너머로 한 남자가 큰 한숨을 한번 쉬고 당차게 답을 한다. 거만하고 쌀쌀맞은 목소리였다. 경여사님, 안 됩니다. 지금은 일이 바쁘셔서 뵙기가 힘듭니다. 이해하셔야 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한번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하십니까? 글쎄, 지금은 어려워요. 서진의 어머니도 당당하고 쌀쌀맞게 대했다. 서진에게 보여준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럼 한번 뵙자고 하는 제 말씀이라도 전해주시고요. 만날 수 있는 날짜를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힘차게 말을 하고 수화기 건너편에서 답을 하기도 전 수화기를 매몰차게 내려놓았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카리스마가 넘쳐 있었다. 창밖을 넌지시 바라보던 서진의 어머니, 아니 정여사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서진이가 이 사실을 알면 흥분할 텐데 분명 그분이 서진이를 움직였을 거야. 우리에게 해가 없을 거라더니 왜 서진이를 내게서 떨어지게 했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내 생각을 접고 무심코 아침을 차려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TV를 켰다. 식사를 하는데 아침 뉴스가 나왔다. 대기업 삼중그룹의 아들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서진의 어머니 정 여사는 갑자기 손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삼중그룹의 후세는 아들 하나, 딸 하나였다. 딸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아들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다. 정 여사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하루방처럼 굳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정 여사는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출근을 하였다. 힘들여 일궈놓은 조그마한 식당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곳이었다.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 말끔한 신사복을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 시간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나도 안 되나요, 서진 어머니? 정 여사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선을 돌렸다. 그곳엔 삼중그룹 회장이 있었다. 비통한 얼굴로 자리에 털썩 앉은 그는 놀라 굳어버린 정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몇 분을 둘은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다시 정신을 차린 정 여사는 컵에 물 한 잔 따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비서들도 없이 혼자 오셨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이 회장은 정 여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뉴스 봤어요. 힘들겠어요.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물 한 컵을 들이마셨다. 장례 치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이 회장은 답 대신 식사를 시켰다. 정 여사는 당황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게 느렸다. 한참을 준비해 식탁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이 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무심하게 정 여사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수저를 들며 넌지시 말을 건넨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서진이밖에 없구려. 정 여사는 고개를 돌리고 가늘게 눈을 뜨며 조용히 외쳤다. 안 돼요. 서진이를 나한테서 떼어놓진 못해요. 당신에겐 아직 딸이 있잖아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서 나가다 다시 정 여사를 바라보면서 나지막하게 천천히 말을 했다. 딸아이는 소용이 없어. 그앤 다른 일에 미쳐있단 말이오. 그의 엄마도 세상을 떠났고 나한테 남은 건 당신과 서진이란 말이오. 말을 마치자 정 여사는 어이없다는 눈으로 이 회장을 바라보자 이 회장은 그대로 뒤돌아 가게를 나섰다. 정 여사는 어처구니가 없어 혼잣말을 했다. 이제 와서 평생 혼자 살라며 참나. 이제 혼자가 되니 아쉽나? 어이가 없네. 가게로 들어오던 손님이 놀라서 정 여사를 바라보며 걱정을 했다. 당황한 정 여사는 아무 일 아니라며 밝은 얼굴로 손님의 주문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온 정 여사는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질 않아 진땀을 흘려서인지 힘들어했다. 이 일이 서진이에게 알려지면 안 돼. 힘들어져. 어떡하지? 이 회장이 움직이면 다 알 텐데. 걱정이네. 그 시각 서진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서진은 여권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을 하나 해냈다. 주요 기관은 워싱턴에 있는데 왜 LA로 와야 하는지, 업무와 상관 있는 곳은 워싱턴인데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며 게이트를 지나 마중 나온 사람을 찾았다. 먼 곳에서 뚜렷이 이서진이란 한글이 보였다. 뚜벅뚜벅 걸어가 마중 나온 사람을 보자 자신을 소개했다. 상대편이 정중히 인사를 하고 외무부 미국 대사 비서관이라고 소개를 했다. 말없이 둘은 준비해둔 승용차에 올라 달리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던 서진이 비서관에게 말을 건넨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비서관님. 주요 부처는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LA로 왔는지 궁금합니다. 외무부에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끝나자
무섭게 비서관은 LA에 한 달간 있다가 다시 워싱턴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한 달 동안 서진은 모든 업무 파악과 첫 번째 임무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서진은 말을 들으면서 낯선 곳을 천천히 살폈다. 금방 갈 줄 알았던 곳은 2시간 반을 달려야 한단 말을 듣고 서진은 하품을 했다. 비행 동안 고생했다며 서진에게 잠을 자도 된다고 비서관이 권하자 서진은 낯선 곳에 와서 그런지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짱하네요. 그랬다. 서진은 출국이 처음이었다. 그것도 미국이란 곳에. 한참을 달려 서진의 숙소로 도착하자 서진은 정신을 차렸다. 정신이 말짱하다던 서진은 그렇게 한마디 하고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비서관은 빙그레 웃으며 숙소를 소개했다. 미국 단독주택을 1년간 렌탈했다고 한다. 여기서 생활하고 업무는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면 된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서진은 고개만 갸웃거렸다. 그렇게 서진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진의 어머니 정여사의 가게로 사무관이 찾아왔다. 반갑게 인사를 하며 정여사 가게로 찾아온 사무관은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잘 왔어요, 사무관님. 별다른 일은 아니고요. 이서진 검사님이 하도 자랑을 하셔서. 앉아요. 뭐 드실래요? 한참을 식사하며 사무관은 정여사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사무관은 정여사와 헤어질 때 나 때문이라는 말이 너무 궁금해 내심 살피러 온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저 어머님, 그때 나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요. 무슨 일 있으셔요? 에휴,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 괜히 걱정하셔. 별일 없으니 잊어버려요. 그래도 사무관의 머릿속엔 나 때문이라는 말이 떠나질 않았다. 석연치 않은 사무관은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마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였다. 뒤돌아 나가는 사무관을 지켜보던 정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사무관은 뒤돌아 나오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한참을 생각했다. 가게 근처 시장에 떡집에 들러 떡을 사고 있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분과 옆 가게 주인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제 이 회장이 가게를 방문할 때 가게 양옆으로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사무관은 호기심에 그분이 어딜 방문했는지 물어보았다. 서진 어머니의 가게를 가리키며 그곳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사무관은 궁금증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정여사와 이 회장의 관계를 묻자 그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사무관은 더 이상하게 여기며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